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탈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닉스 면접 전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변 전략 이제 이번 영상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들고 온 어떤 질문은 뭐냐면은 해당 직무에 지원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은요. 어떤 해당 직무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어떤 직무가 꿈이었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저는 그런 얘기 여러분들 뭐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어떤 직무를 준비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어떤 중고 신입의 트렌드랑 맞물려서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부 혹은 최소한의 준비, 최소한의 수업은 들으셔야지 이 해당 직무를 지원을 하는 게 사실 좀 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그 여러분들이 어떤 해당 직무에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의 준비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누가 어떤 소자를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서 소자 관련 수업을 들었는데 이런 소자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나에게 너무 흥미로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상투적일지언정 가장 글쎄 저는 솔직하고 가장 담백한 답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서는 글쎄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하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무를 지원을 하신 게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어떤 직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때부터 그런 꿈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글쎄요. 조금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해당 직무 관련하여 기초 혹은 전문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수업, 이제 학부 졸업생들이면 수업, 거기에 뭐 그게 이제 무난한 내용이 될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뭔가 준비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회로 설계잖아요. 그래서 회로 설계 같은 경우에는 아이덱이라고 있어요. 사실 이제 회로 설계라면은 모를 수 없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아이덱에서 사실 회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을 쌓기 위해서 좋은 강좌들이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회로를 기준으로 이런 강좌들 여러분들 들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뭐 뭔가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건 기본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기본에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추가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게 준비가 뭐 인턴 그런 게 쉽지가 않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당장 회사에서 학부연구생이든 뭐든지 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회사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학부연구생이든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자원을 이용을 하시고 그거를 어떤 적어내시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본 반도체 관련 내용인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뭐 여긴가 아무튼 이제 네, 제가 촬영을 한 게 하나 있고요. 그거를 반드시 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네, 보시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반도체 쪽에 이제 지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반도체에 관심이 있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네. 시사 약간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유튜브에서 뭐 기사 짝 이제 검색하시면은요. 나오니까 뭐 어렵지 않게 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질문 들고 왔고요. 반도체 엔지니어로서 생산 마감 시간과 품질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뭐 생산 마감이랑 어떤 품질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A와 B 택일 질문이고요.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좋겠느냐면요. 일단 바로 답변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질문만 제가 좀 현장에서 있었던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저는 엄밀히 말하면 이쪽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부서에서 이러한 어떤 이슈들을 좀 살펴보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마감 시간 그리고 품질이잖아요. 근데 네, 뭐냐면은 자,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생산 쪽에 들어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생산한 량 나오고 일드 혹은 수율 나오거든요.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마감 시간을 못 지켰어요.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럼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개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품질을 만족하느라 8,000개밖에 생산을 못한 거야. 예를 들면은요. 그럼 그거 대비 수율을 포기를 하고 내가
생산을 다 했어. 10,000개를 했어. 그럼 뭐다?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1,000개든 몇백 개는 까먹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을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이제 이런 어떤 비교가 의미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한 것 속에서 힌트가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의 목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실 이 질문만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목표가 뭔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하자가 없는 제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품질을 선택을 하느라고 하자가 없는 제품 8,000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생산 마감을 지켰는데 예를 들면은 전체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10,000개 중에서 한 500개 정도가 생산 불량이 났다. 라고 한다면은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 이 경우에는 500개가 불량이 난 게 사실 더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A, B 태길 주문해서 그래서 A가 답이냐? 사실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또 뭐가 걸리냐면은요. 내가 500개 분량이 났잖아. 그러면은 테스팅을 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테스팅을 하는 게 오히려 비용적인 면에서 더 어떤 증가를 했기 때문에 A라는 답변보다 B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누군가가 이 질문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물어본다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정보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질문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냐면은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최대한 정보를 한번 모아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질문에서는 혹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일드가 제일 중요합니까? 혹은 테스팅 비용은 얼마입니까? 혹은 뭐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이 상황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추가로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 한다라고 이제 면접관들이 그렇게 건방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왜? 지금 이 질문은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은요, 면접관들이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이 어떤 A냐 B냐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 질문이 들어오면 최대한 정보를 모아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전공과 관련되지 않을 수 있는 번외 이슈인데요. 이런 질문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직 생각은 없나요? 하이닉스에서 생각보다 퇴사율 이슈가 크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 들어오면은요. 여러분들 전 뭐라고 부탁드리고 싶냐면은 여러분들이 하이닉스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은요. 제가 아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실 분, 배우자와 이제 처가가 이천에 있어요. 그럼 뭐다? 하이닉스를 퇴사를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아예 도움이 안 되는 케이스잖아요. 그쵸? 평생 직장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당연히 하이닉스에 이직생각에서 이직할 생각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생활에서 하이닉스에서 이직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쟁사 대비 하이닉스의 특징 장점은이라고 이제 누가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질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이닉스의 프로덕트를 아셔야 돼요.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보시면은요. D램, 낸드 스토리지, SSD, MCP, CMOS 이미지 센서 이렇게 있는데요. 자, 뭐다? 굉장히 한정된 반도체에 관련해서 굉장히 한정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삼성 얘기 잠깐 하면은요. 삼성은 다 만들잖아요. 뭐 백색 가전부터 다 만드는데 하이닉스는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뭐 안 좋냐? 그게 아니라 굉장히 한정된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게 하이닉스의 단점인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단점 얘기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이닉스 전 이런 이런 어떤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라고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단점은 여러분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채용 준비하던 그 시기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SK랑 합병이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반도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선 하이닉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같은 경우에는 제품군이 너무 정말로 반도체니까 좀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저는 하이닉스가 더 큰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대외적인 인지도를 쌓고 뭐 이제 그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게 정말로 단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단점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유가 무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마 후속 질문이 들어와도 대응을 하기가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왜 하이닉스를 선택했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주요한 생각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관점, 그러니까 현업계에서 많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관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냐면은요, 경쟁사라고만 할게요. 경쟁사가 하이닉스보다 더 대기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냐면은요, 더 대기업이라는 얘기는 더 이제 하이라키라 그러죠. 더 어떤 조직이나 그런 게 더 촘촘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면은 그런 더 촘촘히 유지가 되는 조직이라고 하는 경쟁사를 들어가서 내가 성장을 하는 게 더 유리할지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덜 촘촘한 건 뭐예요? 그만큼 어떤 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 곳에서 하이닉스죠. 하이닉스에서 내가 역량을 피우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라면은 여러분들 하이닉스에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즉, 여러분들이 더 촘촘하게 어떤 조직이 얽혀져 있는 곳을 가고 싶으냐, 아니면은 반대로 어떤 자유도가 더 높은 회사를 선택을 할 것이냐.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현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러한 의견이 있다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맥락에서 나는 이래서 하이닉스를 선택을 한다. 나는 이래서 여기서 하이닉스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나는 이래서 하이닉스를 선택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이제 어떤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궁금하시거나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영상을 나눴고요. 면접 질문도 다 다뤘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수 있는 어떤 공통 질문만 일단 오늘 다뤄봤습니다. 뭐 어떤 디테일한 질문이든 어떠한 질문이든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이거나 아니면 다뤄줬으면 하는 것들 댓글로 뭐 어떤 방식으로든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뭐 의견 부탁드릴 거고요. 뭐 일단 요 정도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항상 이제 항상 부끄럽지만,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제 촬영으로 여러분들이랑 함께 했고요. 다음에 역시 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